네, 안녕하십니까. 고기약사TV 운영하고 있는 고기현 약사입니다. 저는 스마힐이라는 회사의 대표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가끔 약국에서도 일을 하지만 이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약사이기도 합니다. 그 또한 약사 디지털 노마드 협회 회장도 맡고 있고요. 많은 약사님들의 성공과 또 미래를 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다이소에서 3,000원에 살 수 있는 영양제가 화제인데요. 약사님이 보시기에 다이소에서 파는 것과 기존 영양제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다이소의 제품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이소의 제품은 약간 보급형, 이게 기본형이라는 거죠. 하지만 몇 개 성분은 원료의 수준이나 또는 안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바로 유산균, 오메가3 이런 제품들은 반드시 어떤 원료사나 또 함량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뭐 코엔자임 Q10, 바나나 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괜찮은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다이소든 좀 저가도 괜찮은데 또 원료나 품질 중요한 그런 성분들은 우리가 다이소보다는 약국이나 또 좋은 제품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 종류가 참 많은데요. 영양제 우선순위를 딱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양제 우선순위는요. 저도 이제 영양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나름 그 나이가 많은데 나름 이렇게 동안 비결이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잘 챙겨 먹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사실 우선순위는 사람의 그 체질 또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우선순위를 추천해 드린다면 첫 번째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 두 번째가 유산균, 또 세 번째가 눈 영양제, 네 번째가 이제 칼슘, 마그네슘 들어간 종합 미네랄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코큐텐, 여성의 경우는 철분제, 이런 순서대로 제가 좀 중요성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강도 염증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염증이라서 그 염증을 좀 조절해주고 잡아주는 게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산균인데요. 이 장이 건강한 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에서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바로 이 장을 좋게 하는 것은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잘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눈 영양제. 우리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PC 또 우리 대부분은 지식 근로자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눈 영양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30대부터 시신경도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영양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눈 영양제는 단순하게 루테인 딱 이것만 먹기보다는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이 포함된 그런 제품을 먹는 게 훨씬 좋고요. 사실 눈 영양제는 먹으나 마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눈 영양제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 모든 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눈 영양제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 이제 바로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또 최근에 비타민 K2 이에 들어간 소위 칼마디 제품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 들어간 종합 미네랄 영양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움직임도 많고 또 하루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칼마디에 들어간 종합 미네랄 이 제품도 우리 영양제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코큐텐. 물론 여성한테도 좋고요. 또 여성은 철분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코큐텐 같은 경우는 혈관 탄력성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남성과 여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바로 코큐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철분제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 철분제 같은 경우는 몸에 헤모글로빈을 이제 만들어주죠.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좋은 영양분을 몸속의 곳곳에
이제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헤모글로빈이 하는데 헤모글로빈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철분제가 요즘에 많이 곽강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철분제 하면 임산부 생각하시죠. 물론 임산부도 엽산, 철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라든가 또 음식의 섭취로 철분제를 먹기가 좀 부족합니다. 옛날에 사과 하나가 철분제 100이라면 지금의 사과는 한 3, 4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어떤 식품으로서 들어오는 그런 철분제 양이 적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부족한 걸 반드시 외부로부터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영양제 쉽게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에게 맞는 영양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내가 뭘 먹을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인터넷이든 TV든 굉장히 많은 제품의 광고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그걸 다 먹을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영양제 첫 번째 생각할 게 나에게 어떤 병이 있을까? 현재 고혈압 그리고 뭐 당뇨병 또 다른 병 이거에 따른 또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내가 20대에 먹을 것과 또 50대에 먹어야 할 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20, 30대는 활동이 굉장히 많죠. 근육이 필요하거나 그 에너지가 좀 딸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50대는 급격히 혈관 건강이라든가 이제 노화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성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나이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성별입니다. 남자한테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여성한테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은 이제 생리 기간 동안에 피를 좀 보충하는 그런 철분제라든가 조혈 영양제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남자는 좀 더 활동적이죠. 그래서 근육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것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정신을 많이 쓰느냐 또 몸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또 영양제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금방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동네에 자주 가시는 약국 약사님께 더 상의하셔도 좋고 요즘에 AI도 좋거든요. 그래서 AI에 나의 아까 제가 말씀 4가지 팩터 이런 걸 또 통해서 우리가 AI 도움도 또 받을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먹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나한테 맞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병에 치료하는 그런 영양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어보고 임팩트가 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제품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이제 먹어야 된다. 그럼 바로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사실 햇빛을 받으면 우리가 생성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야외 활동이 많고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요. 비타민 D는 신장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40, 50대, 60대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비타민 D 생성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내가 아무리 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야외 활동한다고 해서 비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 실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도상 지구는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도가 햇빛의 일조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타민 D가 상대적으로 혈중 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왜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반드시 외부에서 먹어야 돼요. 근데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진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가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시기를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다양하게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컨디션을 급하게 올릴 필요가 있을 때 먹으면 좋은 영양제 조합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가 되면은 급속하게 집에 가고 싶습니다. 예, 퇴근하고 싶어요. 급퇴근. 이게 뭡니까? 피곤함이죠. 그래서 급하게 텐션을 올려야 된다. 에너지를 올려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좋은 조합이 첫 번째가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고요. 피로 물질을 밖으로 쉽게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기닌을 비타민 C나 또 음료 같은 데 타서 드시면 급속하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피로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식물 혼합 추출물, 이런 이제 한약 같은 그런 제품도 굉장히 몸에 빠른 회복을 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추출물은 약국이나 또 어떤 마트에 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액제로 된 거 드시면은 경구제나 알약보다 빠르게 에너지를 올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이제 습관 삼아 이제 많이 먹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이 카페인 같은 경우는 미래 에너지를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에너지를 땡겨 쓰니까 결국은 몸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어떤 근원적인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미래 에너지를 끌어와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아르기닌 같은 거, 비타민 B 제품 이런 것들을 먹어주시면은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오후에 가장 잘 팔리는 조합이 비타민 B 드링크랑 아르기닌 요 제품이거든요. 이 두 개 칵테일요법을 쓰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도 올리고 피곤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런 약국에서 칵테일요법을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가 비타민 C인데요. 가격과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비타민 C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요? 비타민 C 첫 번째 용량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일일 권장 섭취량은 100mg, 충분 섭취량 100에서 200, 그리고 상한 섭취량이 2000 정도 되는데 사실 여러분 비타민 C 검색하면 3000, 6000, 또 마늘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메가도스 요법 좋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비타민 C는 이 적은 용량을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한 6시간 되면 몸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드시기보다는 적은 용량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드시는 게 비타민 C의 근원적인 항산화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요즘에 이제 리포좀이 나오죠. 리포좀 비타민 C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제 속쓰림도 조금 이제 방지하고 흡수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리포좀 비타민 C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가도조 비타민 요법 하실 때 한 번에 2000이나 3000을 한 번에 먹으면 이 속쓰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국에 있으면은 이렇게 만성 소화불량 뭐 이런 분들 가끔 물어보면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무조건 뭐 속쓰림이고 소화불량 일으킨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먹고 있는 제품 중에 어떤 성분이 나를 괴롭히는 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C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러면 리포점 비타민 C나 아니면은 물에 타 먹거나 아니면 음식과 같이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싼 비타민 C일수록 좋은가요? 아니면 이제 적정 가격대가 따로 있나요? 비타민 C는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제형에 따라 또는 원산지에 따라 또 회사에 따라서 또는 광고비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따라 비타민 C 가격이 좀 많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저렴한 것들은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성. 그리고 요즘에는 앞타머를 이용한 안정성, 또 리포점을 이용한 그런 흡수력, 또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비타민 C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타민들은 다른 비타민보다 조금 그 가격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게 얼마가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땐 그래도 하루에 1,000원 정도 쓰시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00원 정도는 우리가 사실 커피 한 잔도 3,000원, 뭐 2,000원, 뭐 5,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타민 C가 우리 항산화력 또 내 그 피부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좀 더 그런 걸 비용을 이런 쪽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1,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된 비타민과 정제된 비타민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사실 이제 가루로 된 이제 산재죠. 산재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부영제가 좀 덜 들어있어요. 그 정제 같은 경우는 정제를 찍으려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좀 부영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C를 늘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알약을 드시면은 아무래도 부영제를 좀 많이 드시게 되죠. 그런데 이 산재는 또 금방 우리가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타 먹거나 또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에 타 먹을 때도 빨대로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그냥 먹으면 뭐 이빨에 낄 수도 있고 또 치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대로 드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사실 뭐 산재가 좋다, 분말이 좋다, 뭐 액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본인한테 맞는 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난 알약이 그냥 좋다, 간편하고 그럼 알약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제형적인 면에서는 이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 최근에 리포점이나 뭐 앞타민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한 제형의 비타민들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비타민C 고용량 주사가 암 치료에 쓰인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비타민C가 항암 효과도 있나요? 비타민C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항암요법에 씁니다. 그런데 항암요법에 쓴다는 그 뜻은 항암제를 대체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보조요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고용량을 쓰기 때문에 경구로 먹어서는 우리 몸에 고용량을 이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이 경구제, 입으로 먹는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고용량이 되면은 우리 몸 스스로가 빨리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맥 주사로 고용량 비타민 C를 이제 투여하게 되면은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혈중 농도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 고용량의 비타민 C가 암세포에 영향을 줘서 좀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보면은 항암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건강하기 위해선 면역이 중요한데요. 면역 강화에 특히 좋은 영양소가 있다면요? 네, 면역에 특화된 이제 성분들인 아연, 베타그루칸, 유산균,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한약재든 다른 성분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5개가 면역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데요. 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 면역 세포의 활성 수시다.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되면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때 아연을 드시면은 그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굴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 굴을 늘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연 보충제를 드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훈련 영양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면역세포를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감염이나 이런 면역에 좀 위험성이 감지될 때 이런 반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서 요즘에 면역 영양제에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베타글루칸은 버섯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버섯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면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은 특히 우리 장 건강을 좋게 하죠.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도 좋아지고 굉장히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장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이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으셔서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면역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항생제 많이 먹어서 장세포가 다 죽어요.
강력한 항생제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 사례도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강조해도 아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면역 조절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호르몬 기능을 돕는 그런 중요한 면역 조절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은 꼭 챙겨 드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B군. B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은 약국에도 보시면 비타민 B군 종합 영양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B땡땡, 아로땡땡.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타민 B군 영양제입니다. 이거 전부 다 에너지 대사나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되겠습니다.